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홀리데이 메이크업이고요. 예전에 제가 뷰티 매거진인 뷰티풀과 함께 영상을 만든 적도 있고 또 뷰티풀에서 뷰티 유튜버를 양성하는 그런 모임에 강연을 하러 가기도 했었는데 그때 기자님과의 인연으로 이번에 뷰티풀과 함께 홀리데이 메이크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영상은 뷰티풀 쇼 홈페이지에도 업로드 되니까 한번 구경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서 종이 잡지에서 이제 인터넷 잡지로도 활발하게 활동하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시간 여유 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촬영해봤어요. 심심한 날 친구가 필요할 때 영상을 만들던 저였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저에게 파파파파 오면서 좀 그러지 못했는데 오늘 그 갈증을 다 풀어버린 것 같습니다. 새로 산 VDL 제품 위주로 많이 해봤고 또 여러분들께 새롭게 보여드리는 파데도 써봤고 오랜만에 보이는 제품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재미있게 저는 즐겁게 촬영해봤으니 여러분들께도 즐겁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메이크업 출발합니다. 출발! 빵! 썬베이스? 여러분, 저 너무 오랜만에 촬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지난번에 수분도 체크하는 영상도 있었지만 그때는 어쨌든 크림에 많이 집중된 영상이어가지고 제가 막 하고 싶은 얘기를 확 주저주저 다 하거나 그러진 못했거든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시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여유롭게 얘기하면서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마 예민하신 분들은 느꼈겠지만 집에서 촬영하는 환경 그대로 작업실에 가지고 왔어요. 와, 붙었어. 집에서 옛날에 집 세팅, 줌 마이크 놓고 70D 카메라 끼우고 여기에다 이제 예전에 계속 집에서 쓰던 큰 조명 2개 수분감을 줍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좀 바쁘게 산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 가르치는 일하고 이 유튜브를 같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밖에 막 돌아다니지 않는 거였기 때문이었거든요. 카맥스? 근데 좀 유튜브 일하면서 또 생방송 하면서 외부 일정이 좀 많아졌어요. 좀 부끄럽긴 하지만 강연이라든지 또 부끄럽긴 하지만 미팅이라든지 그러면서 밖에 한번 갔다 오면 힘을 내서 하기는 하는데 뭔가 체력이 좀 딸리는 그런 게 있더라고. 그리고 아무래도 일상 영상을 데일리로만 하고 있다 보니 아닌데 뭐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없이 그러니 아빠 영상. 여러분 제가 요즘 또 아빠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이 중소기업이라는 데가 말이죠. 일꾼은 없고 피딱지가 이거 냅둘게요. 피딱지라서. 제가 안 도우면 안 되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래도 메이크업 채널에 일주일에 2개는 꼬박꼬박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만족하지 못하나 봐요. 아무래도 3년 전에는 맨날 올렸다 보니까 이게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나 또 말 안 하고 또 한다. 잠깐만요. 오늘은 베이스를 좀 광을 주는 걸 더 발라볼게요.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저도 이렇게 맥 스트로 크림 5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정말 광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는 골드하고 실버예요. 진짜 광. 그리고 이건 정말 레드 빔이 뿜뿜 나와서 얼굴에 혈색 없으신 분들. 그리고 이 핑크랑 피치는 약간 비슷하게 느껴져요. 제가 알기로는 피치가 원래 스트롭 기존 크림 색깔하고 비슷하다던데 저는 오늘 여기다 그냥 놓을게요. 광 느낌을 내기 위해서 골드를 발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막 워리어 좋다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좋은 거 맞는데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피부 겉표면에서 할 수 있는 진짜 좋은 거는 각질 정리. 예민한 분들은 일주일에 1번 내지 2번인데 그것도 2번 하실 분들은 1번은 얼굴 전체, 1번은 코 정도만.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잘 보이죠? 골드빔을 볼에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좀 정리가 되고 나니까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광 있는 제품도 바를 수 있게 되고 하이라이터도 더 즐길 수 있게 되고 다르더라고요. 피부는 관심 가지고 아껴주고 가꿔주는 만큼 개선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물 한 컵씩 요새 이상하게 자꾸 갈증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좀 먹기 시작했는데 그게 또 도움이 많이 되고 확실히 좁쌀에는 물이 도움이 되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는 안 먹어요. 그냥 하루에 500ml 정도? 그렇게만 해도
안 먹는 거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저 오늘 진짜 수다 폭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각오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렸던가. 바르다 보니 많이 바름. 이렇게 광이 이렇게 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처음 보여드리는 파운데이션. 로하셀 플로리스 앰플 리퀴드 파운데이션 21호 라이트 베이지 컬러입니다. 일단은 제가 파데 리뷰를 온에어 채널에서 파리녀라는 이름으로 좀 해보니까 다크서클을 가리지 않은 채로 커버력을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앞으로는 좀 꼼꼼하게 리뷰도 하려고 하는데요. 피부 메이크업 리뷰는 저도 참 재미있고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피카소에서 야심차게 만들었던 퍼프 요거랑 요게 이제 기본 리얼 테크닉 같이 생긴 거, 요게 이제 도장, 버섯 이런 식으로 생긴 건데 저는 얘를 물 먹여서 써볼게요. 물 먹일게요. 리뷰도 해야 되고 제 그간 있었던 일도 말씀드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말하고 싶은데 일단은 해봅시다. 파데 리뷰부터. 커버력 좋아 보이는 꾸덕인데요? 보세요. 이 핑크색은 알마니 착색. 완전 꾸덕. 어디? 이렇게 도장 찍는 거 스펀지 쓸 때는 제일 가리고 싶은 부분에 파데를 올려주면 되고요. 브러쉬를 쓸 때는 가리고 싶은 부분보다 조금 위쪽에 발라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브러쉬가 이렇게 끌어내려지니까. 일단 밀착력 굉장히 우수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색깔은 조금 밝네요. 그냥 우리나라 21호 쓴다 하시는 분들은 23호 고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파데 바를 때는 바쁜데 빠르게 바를 수 있는 도구는 뭔가요? 하면은 저는 주저없이 물먹인 퍼프. 피카소 써보니까 되게 무난하게 쓸 수 있는, 물 먹였을 때 빠르게 쓸 수 있는 퍼프 맞고요. 리얼 테크닉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고 물을 먹였을 때에는 뭐 뷰티 블렌더랑도 비슷하고, 근데 뷰티 블렌더를 제가 되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을 안 먹여도 걔는 좋으니까. 그래서 매트한 피부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스펀지라고나 할까? 클리오 스펀지도 써봤는데 그것도 뭐 괜찮긴 한데 저는 그래도 저한테는 뷰티 블렌더가 최고의 스펀지예요. 그리고 느낀 거는 그때 병옥이 오빠가 1탄에서 뷰티 할 때 피부를 망쳤는데 뷰티 블렌더로 두들겼을 때 그게 양이 좀 걷어지면서 블렌딩이 엄청나게 잘 되는 걸 보고 이것은 진짜 혁신적인 아이템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되게 좀 상아빛이 도는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제 퍼스널 컬러 영상 보셨겠지만 거기에 내용이 아마 빠졌을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파데도 약간 아이보리, 상아색 이쪽 계열로 쓰면 잘 맞을 거라고 했거든요. 또 별로 가리지 않고 쓰긴 하는데 그렇구나 이런 정도 참고는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딱 그런 아이보리, 어느 정도의 얼굴에 창백한 끼를 주기도 하는 그런 색상이에요. 약간 좀 얼굴이 창백하면 혈색이 없어 보이기는 해도 뽀해 보이는 느낌은 있잖아요. 다크는 이렇게 두들겨보면 아주 매끈 정도까지는 아니죠. 근데 되게 얇고 쫙쫙 잘 붙네요. 그리고 코 옆은 어쨌든 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모공 사이사이도 잘 들어가고, 괜히 두들기기만 하면은 코 사이에 안 들어가고 두께만 두꺼워지고 무너지면 안 예뻐지고, 어떤 파데든지 간에 두껍게 바르면 안 예쁘게 무너지잖아요. 조금 두껍게 발라도 예쁘게 무너지는 게 알마니의 레스팅 실크라는 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양 조절 좀 해주면 좋으니까. 특히 물먹인 파데가 양 조절이 참 잘 돼요. 커버력은 완전 막 극강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색깔이 밝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제 바탕 피부색이 워낙 빨갛잖아요. 칙칙하고. 그리고 여기 다크는 브러쉬로 손등에 있는 파데를 묻혀서 역시 다크는 브러쉬를 써줘야 하는 듯. 보라 색깔이 조금 비치긴 하는데 올라가긴 하네요. 이거는 저처럼 심하신 분도 아니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 저는 코렉터 깔아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워낙 너무 색이 밝기 때문에 보라색까지는 커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맑아서 엄마들 좋아하겠다. 우리 엄마 되게 좋아할 것 같은 색깔이다. 일단 스트롭 크림 때문에 이쪽에 이렇게 광도 나고, 제가 옛날에 스트롭 크림 진짜 좋아했거든요. 한 두세 통은 혼자 사서 썼던 것 같아요. 유튜브 하기 전에. 근데 이거 골드 아니어도 이렇게 홍조 있는 얼굴에는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워낙 그냥 빛 반사 정도?
레드빔까지만 아니면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워낙 빨가니까 색깔을 타지 않는 얼굴이랄까요? 반대쪽으로 브러쉬로 한번 발라볼게요. 제가 브러쉬 비교할 때는 이 브러쉬 많이 쓰는데 메이크업 포에버 154번. 저는 이건 진짜 메이크업 포에버에서 일렌 브러쉬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요. 막 요철 있고 난 깨끗한 피부 표현 하고 싶은데 뭐가 잘 안 된다 이러면은 이 브러쉬면은 아주 얇은 파운데이션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요철 커버 다 되고 바르기도 쉽고 브러쉬를 이렇게 약간 풀어줘요, 이런 데다가. 그리고 커버하고 싶은 데보다 약간 위쪽을 찍어준 다음에 은근히 여기저기 펼쳐준다는 느낌으로 툭툭 찍어주면은 역시 스펀지가 양을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였어. 여기는 좀 더 양이 많게 느껴지죠. 아무래도 밀착력에 있어서는 스펀지를 쉽게 따라가기가 보면 조금 얘가 파데가 꾸덕하지만 제형이 얇은 것 같아요. 얘는 스펀지하고 궁합이 더 잘 맞아요. 여기 이렇게 겨울에 이 브러쉬 나 칭찬했는데 여러분 이거 좋은 거 맞는데요. 아닌데? 좋은 거 맞아요. 근데 겨울에는 이렇게 각질이 좀 일어나는 여러분 각질이 좀 너무 뜨거나 이러신 분들은 브러쉬 말고 물먹이 스펀지를 사용해주세요. 이거 좋은 건데 큰일 났네. 여러분 제가 뻥친 게 아니라 방송 사고다. 좋은데? 인중이 그렇네. 역시 겨울에 물먹인 퍼프. 사라졌어. 막 쫙쫙 붙는 것 같지 않아요? 퍼프가? 이 피딱지 진짜. 하지만 저는 계속 브러쉬도 해보겠습니다. 양을 조금만 써도 되는 파운데이션인 것 같아요. 얼굴이 조금 까무잡잡하신 분들한테는 이 로아셀 자체가 좀 뜨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23호를 제가 안 써봐가지고 모르겠네요. 21호 색깔이 이런데 23호도 여기 톤에서 좀 어두워지기만 했다면은 좀 까무잡잡하신 분들한테는 딱 붙는 느낌이 아닐 것 같은데, 얼굴을 톤업 해주는 느낌이 아니라 내 얼굴 밑에 약간 까무잡잡한 톤이랑 약간 뜨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밝은 색 자체가 좀 그렇기도 하지만 홍조 있는 분들이 얼굴 환해지고 싶을 때 좋은 컬러? 토니모리가 약간 이러거든요. 결국에 스펀지로 마무리한다는. 이 겨울엔 어쩔 수 없어요. 아까 피카소도 괜찮지만 저도 이거 받은 건데 이렇게 질감이 좀 뭐랄까 이렇게 돌아오는 느낌이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건 있어요. 확실히 제가 피카소 브랜드 자체를 워낙 좋아하지만 브러쉬를 만드는 거에서도 약간 장인 같은 느낌, 많이 쓴 느낌이 나는데 스펀지도 그렇긴 해요. 근데 이거 좀 가격이 사기가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다이소 제품도 좋고 물방울 스펀지도 괜찮고 물 먹였을 때는 다이소 조롱박 스펀지도 괜찮고 그리고 토니모리에 납작한 것도 있어요. 요거는 제가 처음에 안 게 구독자님이 제가 그때 숙대 갔을 때였나? 선물로 주셔갖고 처음 알게 됐는데 얘도 물 먹이면 되게 괜찮아요. 가격도 3,000원이어서 엄청 싼데 납작해서 쉽게 바르기도 좋고 아무튼 파데 바르다가 갑자기 스펀지 얘기를. 그렇습니다. 근데 이쪽은 제가 코렉터 바르고 한번 커버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또 코렉터의 힘이 발휘가 되죠? 티가 날 건데 아마. 코렉터 티 안 나면 어떡하지? 이쪽은 코렉터 안 하고 파데만 올렸고 이쪽은 코렉터로 눈 밑에 보라색을 살짝 잡아주고. 그래서 바비가 비싸서 코렉터랑 컨실러 둘 중에 하나만 산다면 저는 코렉터를 권합니다. 컨실러는 갖고 계신 거 쓰면 되니까. 여기 색깔이 약간 변하긴 했는데 이렇게 하고 좀 더 밀착이 잘 되려면 물먹인 퍼프로 한 번 더 두들겨주고, 이렇게 두들기는 거 많이 하면은 확실히 지속력이 오래가고 예쁘게 무너져요. 제가 무슨 툰덕TV라고 해가지고 작가님하고 인연으로 한번 이파니님이 진행하는, 그것도 아프리카 방송에서 하는 거였는데 거기서 이파니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연예인들은 메이크업을 해준 다음에 스펀지로 두들기는 사람이 따로 있대요. 뭐 그것도 샵마다 다르겠지만 그만큼 스펀지로 두들기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게 그 이파니님이 말씀해주신 거의 포인트겠죠? 아무튼 이렇게 두들겨줘서 좀 밀착력을 올려준 다음에 얼굴에 붉은기가 완전히 가시진 않았는데 그냥 이 정도에서 더 덥지는 않을래요. 그 다음에 다시 파운데이션을 묻혀가지고 올려볼게요. 이미 이쪽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텐데 코렉터를 올리고 컨실러를 올릴 때는 어쨌든 코렉터가 벗겨지지 않도록 컨트롤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약간 차이가 날까요? 저는 보이는데 여기는 이렇게 보라색 푸르스름한 게 있고 여기는 조금 더 깨끗하게 보이거든요. 티 나요? 제가 코렉터 성애자로서 이게 티가 좀 나야 되는데 안 나면 어떡하지? 여기는 코렉터 한쪽, 여기는 코렉터 안 한쪽. 그래서 아무튼
코 옆에도 좀 가려줄게요. 이 파데는 저보다는 피부가 조금 깨끗하신데 저는 막 전체적으로 얼굴이 좀 벌광 타입이잖아요. 부분 홍조가 아니라 솔직히. 그런 분들한테는 좀 약간 내추럴하게 가려지는 편이고 저보다 조금 좋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만족스러운 컬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들은 그렇게 여드름은 없잖아요. 엄마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조금 얇다 보니까 많이 두들기면 두드릴수록 벗겨질 수 있는 그런 제형. 그러니까 두껍게 막 쌓이는 파데가 아니라는 점이 되기도 하겠죠.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진짜 얇아요. 그렇다고 레스팅 실크랑 느낌이 비슷하진 않고 파티 이런 거 홀리데이 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서는 노느라 바빠서 얼굴을 수정할 틈이 없기 때문에 아예 갈 때부터 짱짱한 피부 진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로아셀 파데였습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붉은기를 확 사로잡아주지는 않지만 좀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얇게 감기는 괜찮은 파운데이션인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광이 느껴지시겠지만 이쪽도 보면은 파데 자체에 광이 아예 없는 편은 아니고요. 되게 보송한 타입도 아니고 그렇다고 끈적끈적까지는 아닌 무난한 그런 정도? 모공 메꿔주는 거는 얇은 파데 치고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궁합으로 봤을 때는 물먹이 스펀지가 저 모공 메꿔주는 브러쉬보다는 나은 것 같고요. 꾸덕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얇게 발리는 파운데이션? 탕탕! 얼굴에 뭐가 묻은 것 같아. 그리고 파데로 뭔가 커버력을 만족하기 힘들다 그런 파우더를 해주면 되거든요. 이럴 때 절대 팩트도 괜찮고 저는 오랜만에 린멜 스테이 매트 파우더 제가 시드니님을 만났었거든요. 그것도 한참 됐다. 거의 여름 끝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시드니님이 저한테 린멜 제품들 이것저것 선물해 주셔가지고 여기 다크 보라색인데 그냥 진행할게요. 린멜이 영국에서는 되게 저렴하대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다고 식사를 대접해드리긴 했는데 시데이님도 워낙에 뷰티 제품들 자세하게 리뷰 엄청 꼼꼼하게 잘하셔가지고 색깔을 저한테 진짜 딱 맞는 걸 주셔갖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 파데도 제가 여기 뷰티 채널에서도 보여드리는 날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다들 잘 지내셨어요? 저는 그때 페북 만남 하러 갈 때 좀 얘기하고 그 이후로는 이런 얘기한 영상 못 온 것 같은데 제가 사실 그때 페북 미팅 가가지고 되게 좀 많은 거 배웠거든요. 그냥 되게 좀 좋았던 게 뭐냐면 페북이라는 데가 어쨌든 되게 큰 회사잖아요. 뭐 콜랩 사장님하고 어떻게 친해서 저를 소개해서 만났다 어쨌든 페북이 글로벌한 되게 큰 회사고 저는 그냥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냥 페북이 아무리 생방송에 관심이 있다 해도 그냥 소소하게 생방송을 일주일에 2번 정도 그것도 빼먹을 때도 있는 그런 생방송을 진행해 봤다는 그냥 그런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의 말에 너무 경청해 주셔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일단 블러셔를 바를 건데 제가 VDL 하울 했었잖아요. 그때 사은품으로 준 엑스퍼트 컬러 치크북 미니 넘버 1 부들이 좋다니까요. 이거 바르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딱 갔더니 제가 말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똑같이 영어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진짜 제대로 동시통역. 처음에 제가 뭔 말을 하는지 너무 정신이 없을 정도로 장난 아닌 동시통역의 세계를 맛봤거든요. 그것도 그건데 질문이 일단 너무 객관적이고 제가 생방송 하는 사람으로서 그래 생방송을 준비하려면 이런 걸 물어야지 싶은 것들을 완전 정말 깊게 파고드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저런 질문들을 막 하다가 마지막에 부분에서는 제 말을 듣고 있던 외국인분들이 이제 즉석 그 자리에서 바로 질문을 또 주셨는데 준비한 질문이 있고 또 제 얘기를 듣고 질문도 하시고 했는데 그렇다면 생방송을 하는 너의 스케줄이 궁금하다 딱 이러시는 거예요. 저의 하루 일과를 물어요. 생방이 있는 날은 어떻게 지내는가. 왜냐면 그런 하루 일과를 들으면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날 제가 생방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나는 오늘 생방이 있는 날이다 이랬더니 그 외국인 두 분이 되게 막 좀 흥미진진하게 그렇게 들어주시는 모습? 그러니까 높고 낮음이 없고 그냥 서로 되게 존중해주는 느낌이 강했다거나 할까요? 그냥 뭔가 경력자 대우하는 느낌이라 표현해야 되나? 이런 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업계의 사람을 되게 인정해주는 느낌?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 알든 모르든 유명하든 말든 그건 상관없이
되게 감동받았어요. 워낙 또 그렇게 파고드는 인터뷰를 해본 게 또 페북이 처음이기도 했지만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아, 나도 저런 애티튜드를 가져야겠구나. 어떤 분야에 일하는 사람과 말을 하게 되거나 했을 때 일단은 딱 인정해주고 들어가는 자세를 더 가져야겠구나. 그거를 몸소 느끼고 나니까 더 막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미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눈썹 그릴 거예요. 오늘은 일단 3호로 그려볼까요? 구프 3호? 제가 어쨌든 영어를 못하는 한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할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녹화 안 누르고 여기까지 그려버렸다. 아무튼 제가 긴장할까봐 방 안에 한 4분이 더 계셨고 외국인 2분만 저하고 인터뷰를 하시고 동시통역사님 좀 멀리 떨어져 계시고 저하고 가까이 앉아 계셔서 저한테 질문 주셨던 분은 여자분. 또 그런 배려, 좀 편하게 인터뷰할 수 있게. 그래서 저도 제 모든 것을 전달해 드리고 나왔죠. 요즘 어쨌든 유튜브도 페북도 생방송이 트렌드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하던 생방송이기도 하고 여기 채널에서도 생방송도 할 생각이 당연히 있고요. 좀 뭐 일상 채널에서도 따로 또 할 수도 있겠고 그러면 아무래도 일상 많이 보시는 분들이 오시겠죠? 생방 알림은 어쨌든 구독하신 분들한테 가는 거니까. 네, 일단은 요즘은 되게 많은 일이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올해 좀 달리고 살짝살짝 정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메일들도 아직도 이렇게 종종 오시는데 고1 때부터 봤는데 이제 고3이 되어서 요즘 언니를 잘 못 봐요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고3이었는데 뭐 자유로운 대학생이 되신 분도 계시고 대학생이라고 자유로운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막 저를 보는데 아기가 생겨서 육아에 전념하느라 영상 잘 못 보기도 하시고 어째 잘 못 본다는 얘기만 있는 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아, 내가 또 벌써 그렇게 몇 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그런 메일들? 요즘은 사연이요. 되게 깊은 내용들이 좀 많이 와요. 그래서 여기 영상에서 밝히기는 꺼려 하시는 내용들 좀 무겁기도 하고 제가 봐도 여기서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저한테 말씀 많이 좀 해주시더라고요. 연인과의 문제? 가족과의 문제? 이런 게 좀 많이 오셔서 아쉽게도 제가 이렇게 사연을 영상에서 요새는 좀 못 다루고 있어요. 제가 계속 예전에 어떤 기자님이 그렇게 표현해 주시기도 했는데 대나무 숲 같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메일 오시는 분들은 아직 좀 많이 계셔요. 슈에무라 아이브로우, 슈에무라 몽땅에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 색깔이 좀 적당할 것 같아요. 보내주셔도 됩니다. 답장은 잘 못해드리지만 그래도 보내는 것만으로도 혹시 속이 시원하실 것 같다면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저 이렇게 눈썹이 구겨졌지? 그리고 제가 인스타에서, 그러니까 그 문화센터 다니고 있잖아요. 인스타에서만 공지를 했던 게 워낙 너무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없는 한 강의당 15명? 이렇게밖에 안 돼가지고 인스타에 소소하게 공지했었는데 거기에서도 대부분이 저의 영상을 즐겨 봐주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본의 아니게 그런 미덕의 자리가 되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어쨌든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드리니까 또 거기에 대한 질문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또 제가 알고 있는 나름의 노하우들 전달해 드리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으면서 피로하면서 아빠의 영상이 힘들면서 막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저 이런 밝은 블러셔는 좀 바르기가 부담이 좀 없는 것 같고 제가 VD에 블러셔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블러셔가 발색은 되게 예쁜데 입자가 막 그렇게 곱게 느껴지는 블러셔는 아니라서 되게 고운 브러쉬가 아니면 바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피부가 조금이라도 매끈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근데 저는 108번 브러쉬 쓰니까 괜찮거든요. 좀 잘 봐가면서 뭉치지 않게 바르기에는 근데 색감은 참 예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발색도 되고 너무 안 돼도 또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아이 프라이머 제가 봤을 때 아이 프라이머의 갑은 어반디케인 것 같아요. 얘가 포어페셔널의 아이 버전이라고나 할까요? 느낌이? 이건 제 교회 후배가 학교 후배이자 교회 피아노 반주자인 동생이 제가 뭐 한번 반주 부탁한 거 해줬다고 선물로 사줬거든요. 너무 얘가 딱 좋아요. 딱 앞머리 쪽에도 언더도 꼭 스쳐주시는 거. 이게
아이라인을 안 번지게 하는데 톡톡한 몫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데 안 지워지고요. 사실 여기 눈 가까이는 좀 지워내는 게 더 좋잖아요. 눈 작아 보이니까 컨실러 이런 거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할 건데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엄청 예뻐요. 진저 로즈 색깔입니다. 그때 잘 안 보이셨죠? 이 색깔인데 이게 노랑노랑 해가지고 안 어울리겠다 막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치만 그렇게 짙은 색이 아니어서 톤을 그렇게 많이 탈 것 같진 않거든요. 그냥 음영주기 되게 무난하고 괜찮은 아리따움의 얼스보다 좀 덜 탁한 토스트보다는 노란기가 조금 덜한 그런 섀도우라서 일단 제가 오늘 입술을 강조할 거라서 홀리데이지만 눈이 그렇게 세지 않은 보통은 홀리데이라고 하면은 서클 렌즈? 컬러 렌즈에 그다음에 아이홀도 되게 짙게 막 엄청 메이크업한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게 또 저처럼 조금 안 어울리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오늘 아이 메이크업을 깔끔하게만 해가지고 립을 이거저거 해볼 거예요.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립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저도 립을 좀 요새 보니까 립 하나로 분위기 바꾸는 게 진짜 쉽긴 하더라고요. 기분도 좋고. 많이 노랑노랑한가요? 제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은데. 끝에를 항상 날려주듯이. 저 여기 입술에 빨간 이 점 이것도 알바니 이번에 새로 나온 립이 착색된 거예요. 이 정도 하고 언더도? 언더는 어쨌든 턱을 좀 내리고 언더 할 때 근데 눈에 가루가 좀 들어간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리고 이게 스파클 라인인데 205번 샌디 색깔이거든요. 이 펄이 장난 아니에요. 색깔이 되게 진할 것 같은데 발색해보면 그냥 펄만 남아요. 얘를 손으로 엄청 촉촉한 바세린 질감이고요. 마르고 나서도 수분감이 날아가서 지저분하게 보이고 그러지 않는 펄이 보이실까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펄 하면 메포를 먼저 떠올리는데 와 이거 VDR 매장 가서 펄 발색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섀도우가 리뉴얼이 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리뉴얼 너무 잘 됐어요. 부들 좀 매니아 많지 않나요? 눈 앞머리는 좀 이런 브러쉬를 가지고 너무 안 큰 브러쉬로 동공 앞에까지. 이 정도 해야 좀 안 부담스럽지. 너무 막 펄땡이 하면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뷰러를 찍고 계속 좀 눈은 부드러움을 이어갈 거예요. 근데 뷰러 중에서는 시세이더가 제일 시원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사용감이. 근데 얘도 쓴 지 오래돼가지고 컬링이 잘 되진 않아요. 아이라인? 쓰면 쓸수록 아이라인 얘가 진짜 좋아요. 나는 눈화장이 아이라인도 안 어울린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펄 있는 브라운을 찾아보세요. 펄 있는 브라운은 저는 얘 말고는 잘 모르는데 삐아 것도 써봤는데 삐아보다는 얘가 더 여리여리하거든요. 이런 여리여리한 거는 점막이 좀 비어 보이는 느낌이 있긴 한데 그런 점막만 신경을 잘 써주시면 아이 메이크업 안 어울린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잘 소화할 수 있는 아이라이너인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연한 거부터 시도해도 되겠죠? 그리고 어쨌든 아이라이너는 뒤쪽에서 역삼각형 모양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평균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이렇게 점막이 잘 안 채워져요. 일부러 좀 이렇게 눌러줘야 됩니다. 저는 거울을 들고 있지만 저도 촬영 안 할 때는 이렇게 한 손으로 누르고 하거든요. 그럼 훨씬 잘 돼요. 저 요새 파스타가 너무너무 맨날 먹고 싶어요. 미쳤나봐요. 보통 파스타 많이들 좋아하시긴 하지만 이렇게 맨날 먹고 싶은 적은 없는데 상큼한 토마토도 좋고 크림도 좋고 로제도 좋고 정말 파스타 너무 맨날 먹고 싶다. 근데 진짜 제가 엄청 뭐 미식가거나 요리에 엄청 뭔가 관심이 많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홈메이드로 만들어 먹을 때 되게 맛있는 소스는 청정원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일상 댓글에서 그걸 봐서 사 먹어봤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인터넷 블로깅도 청정원이 맛있다고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청정원이 맛있어요. 되게 깔끔한 맛이 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을 하고 좀 심심하잖아요. 그랬을 때 계속 요새 이렇게 동공 아래 여기 언더용으로 좋죠. 눈에 색조가 안 들어갔는데 깊이를 주고 싶을 때 저는 마호가니를 씁니다. 이게 눈에 막 블링블링한 엄청 색조가 많이 들어가야만 화려한 건 아니니까 이게 또 아이라인에 스머지를 줬을 때 또 그런 파티한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당최 어디서 파티를 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지만 쑥대에
어떤 좀 상권을 살리기 위한 그런 행사에 갔었던 적이 있어요. 인스타에는 올렸는데 그게 뭐냐면 홍대, 신촌, 연대 앞에 이런 데에는 이대 앞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대도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옛날에 이대 앞에 옷가게 진짜 활성화돼서 저도 많이 갔었는데 아니다 중고등학교 때 몇 번 제가 갔다면 진짜 유명한 거예요. 전 잘 안 돌아다니는 타입이라서. 근데 숙대 앞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방학하거나 이러면은 진짜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그런가 봐요. 저 때도 그랬는데. 그래서 방학 때는 여기 가게들이 되나? 저도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방학 때가 되거나 이러면 가게가 어려워지고 하니까 개인숍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 자리를 프랜차이즈들이 채운다고 해요. 근데 참 개인숍들이 뭐 그게 옷가게든 뭐 카페든 되게 개성있고 프랜차이즈하고 또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운영이 힘들어지다 노니까 자꾸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이 힘을 모아서 상권을 살리기 위한 운동을 이것저것 하는데 그중에 뭐 조금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그 카페에 초청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때도 한 50여 분이 왔었는데 그분 중에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뭐 메이크업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았었지만 어쨌든 안 뜨는 피부라든지 코끼, 입 뭐 이런 거 많았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떤 강사분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대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했더니 노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런 말 많이 하는 거 저도 봤는데 아니 제가 참 놀 줄 몰라서 그러는데 그 노세요 그것도 놀 줄 아는 사람이 놀지 그 참 체질이 안 맞으면 못 논다고 저가 딱 그러거든요. 저한테 야 너 놀아! 이러면 저 아마 영상 들고 못 찍고 편집하고 그럴걸요? 그래서 어떤 조언이라는 것도 사실 뭐 듣고 생각하고 다들 각자에 맞게 자기한테 맞게 행동하긴 하지만 남이 어떻게 딱 제시해주는 게 나한테 안 맞을 경우가 참 많다 그런 생각도 또 하게 됐어요. 그런 건 있겠죠. 막 대학생 때 진짜 놀고 싶은데 한 번쯤은 너무 확 놀아보고 싶은데 뭔가 막 그걸 너무 참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확 놀아볼 필요도 있겠지만 저처럼 노는 게 뭔지 몰라서 항상 학교, 집 뭐 교회 뭐 이렇게만 있었던 사람한테는 그 말도 노는 게 뭔지 모르니까 어찌할 바를 모를 수도 있겠다. 그런 그 말이 틀렸다기보다는 진짜 모든 것은 케바케. 진짜 빵빵이 소리 너무 잘 들린다. 이렇게 하고 근데 너무 심심한데 색감을 좀 줘볼까요? 너무 브라운인가? 좀 깨끗하긴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속눈썹 한번 붙여보고 아니 속눈썹 여기 있는데 어디 가려고. 여러분 씨님 속눈썹 이게 제가 뷰티풀 잡지 강연에 갔다가 제 영상을 되게 즐겁게 봐주시는 분이 이거를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제가 몇 번 재탕했는데 이게 이렇게 짧아서 편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분을 만났을 때 뷰티풀에서 그런 유튜버들을 교육도 해주고 이렇게 좀 키우는 그런 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분도 유튜버신데 온니님이 온니. 그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막 그래갖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속눈썹 뭐 붙이셨냐고 너무 예쁘다고 그랬더니 씨님 속눈썹이라고 완전 자연스럽다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막 기자님을 통해가지고. 근데 진짜 완전 짱이에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리고 눈 앞에까지 안 오고 뒤에만 있어서 이것도 짱이고 그리고 미샤의 이번에 살롱 드레시 이게 이번에 나온 건지 원래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3번 베이비캣 이것도 완전 자연스럽고 제가 붙여볼게요. 이제 뷰티도 우리나라가 원래 래쉬 하면 일본 알아주잖아요. 저도 다이아몬드 래쉬 이런 거는 옛날부터 사고 싶었는데 살려다 비싸서 멈칫 막 이러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래쉬도 이제는 진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에뛰드도 래쉬 진짜 잘 만들고 우리나라도 속눈썹 전문 브랜드가 있나요? 만약에 생긴다면 금방 성장할 텐데 어때요? 우리나라는 속눈썹 자주자주 붙이시는 분들 많으세요? 저는 솔직히 진짜 스페셜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자주 붙이진 않아서 근데 속눈썹도 잘 붙여야 눈이 자연스럽고 안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속눈썹 눈 불편하고 그런 거 약간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스킬 탓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반토막짜리 이런 걸 활용하시면 좀 더 편안하게 속눈썹을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속눈썹 절대 손으로 잡아 뜯으면 안 돼요. 이게 그 아이 리무버를 이렇게 싹 이렇게 하면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막 댓글로 막 채팅창으로 막 배운 거예요. 배터리가 없다. 하지만 배터리는 또 있어요. 충전은 저의 사명이거든요. 붙여볼까요? 일단 이거 붙이고. 이렇게 뒤쪽만 해도 눈매가 딱 진해지니까 배터리 갈고 올게요. 기다리세요. 갈고 왔습니다. 이쪽도 여러분 제가 여기는 저렇게 뭔가 거대한 것들을 운반하는 소리가 많이 나요. 제가 유튜브를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저도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리뷰하는 거. 막 신상 나오는 거 막 다 막 사가지고 막 탈탈 털어갖고 막 발라보고. 파데 같은 건 제가 또 최악의 피부 환경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아무리 피부가 좋아졌다고 해도 막 되게 매끄러운 피부가 절대 아니니까 이런 데도 막 닭살 피부라든지 얼굴 벌게진 거라든지 그런 것도 꾸준히 계속 때에 맞춰서 하고 싶고 아직은 그런 걸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 하고 있는 것이죠. 내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못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속눈썹 붙일 때 이렇게 거울에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지지하고 이렇게 붙이면 조금 편해요. 컨트롤도 좀 쉽고 가운데를 올려주고 근데 어쨌든 내 속눈썹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저도 항상 속눈썹 붙일 때는 긴장까지는 아니지만 신경을 조금 써요. 그리고 통짜는 저도 아직 각도라든지 이런 게 자유자재로 되는 것까지는 아니라서 그래서 이런 반토막짜리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이 반토막짜리를 속눈썹하고 찝어줄 거예요.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하얗잖아요. 캣본디 붓펜. 이게 왜 유명한가 했더니 엄청 까맣게 잘 나와서 유명하대요. 이런 데를 지나가요. 그리고 어쨌든 반만 있고 앞에가 없어서 앞에도 좀 속눈썹이 있는 거 마냥. 좀 나아요? 제 눈엔 좀 나은 것 같아요. 이게 화장하는 재미죠. 여러분 제가 퍼스널 컬러를 아쉽게도 핸드폰으로 한 영상을 올리긴 했지만 어쨌든 정보가 많아서 좀 재밌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뷰티뷰티를 3탄밖에 찍지 않았지만 저보다 뭔가 인지도가 더 높은 김병욱님께서 욕심을 내더라고요. 자기도 퍼스널 컬러를 받아보고 싶다고. 그게 톤이라는 게 꼭 그대로 지금 제 까만 거 있고 이런 건 저한테 어울리는 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참고하기 좋더라고요. 그건 또 인상도 되게 많이 타기 때문에 색깔이 전부가 아니고 인상 또 그다음에 어떤 제품의 텍스처 그래서 퍼스널 컬러는 어떤 정답을 찾기 위해 간다기보다는 뭐 정답을 어느 정도 내주긴 하지만 그냥 내가 드레이프가 되지는 걸 보면서 감을 찾기 위해 참고를 위해 간다고 하면은 진짜 가볼만 한 것 같아요. 근데 답을 내기 위해 간다고 하면은 좀 돈 아까운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색깔들을 보면서 좀 정리가 많이 됐거든요. 아, 내가 그래서 이상했구나. 뭐 이런 것들. 원래 잘 볼 줄 아시는 분들은 뭐 어쩌면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저처럼 이상한 줄은 알겠는데 왜 이상한지 모르겠는 뭐 혹은 나한테 어울리는 게 뭔지 당최 모르겠는 뭐 이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평상시에 옷 입어보고 아 나는 이런 색이 잘 어울려 이런 색이 안 어울려 했던 게 정말 퍼스널 컬러 드레이프를 대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옷 입어보고 그냥 알래 뭐 퍼스널 컬러 별로 뭐 이러면 뭐 안 하는 거죠 뭐. 또 그런 거 워낙 옷으로 감으로 자신한테 잘 어울리는 거를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도 모르긴 했어도 내가 대충 어떤 색깔이 잘 받는구나 대충은 아는 뭐 그 정도는 좀 있었으니까 근데 좀 더 상세하게 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느낀 건 화면과 실제는 확실히 좀 다르다 이런 느낌도 있고요. 약간 빨간 포인트를 어딘가에 좀 줘볼까요?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나름 홀리데이인데 너무 브라운으로만 하지 말고 에뛰드 홀리데이 컬렉션 중에 에뛰드하우스 판타스틱 컬러 아이즈 럭키 레드 리틀 덧 여기에서 요 정도 핑크를 너무 많이 말고 진짜 많이 말고 눈 밑에 펄의 색감 정도 올리는 요 정도만 티도 안 나게 그치만 붉은 기운이 좀 느껴지게
그리고 뒤쪽에 음영을 이 앞에 컬러로 펄이 있는 걸로 눈 뒤쪽에 음영을 주면은 약간 블링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한 개 난 것 같아요. 언더에 좀 강조를. 그리고 립은요, 저는 머리 묶었을 때 쉐딩을 하면은 조금 안 그래도 트러블이 있는데 좀 지저분해 보일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립은 제가 또 부들해서 예뻐서 샀어요. 퍼플 계열인데 얘가 301번. 플레임은 루즈 스프림 플루이드 무스. 근데 보통 이러면 되게 이거를 무스 하면 이렇게 쓱 이런 묻는 느낌인데 얘는 좀 리퀴드 타입이더라고요. 무스인데 좀 척척해요. 무스 느낌이 나긴 나죠. 근데 알만이랑은 다르고 일단 제가 풀립을 할 게 아니라서 저에게 있어서 이 푸시아가 되게 나쁜 색은 아니다 라는 평가가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웜톤으로 끝낼 게 아니고 이 정도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맛도 좀 되게 좀 달콤해요. 볼레로로 겉에 이런 핑크기를 중앙 이렇게 1차원적으로 립박 느낌을 이걸로 없애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쪽에 알마니 이번에 새로 나온 거 602번 립 마그넷 거를 약간 이런 핏기 어린 색을 이렇게 그라데이션 3단계 중간 베이스를 먼저 깔고 겉에 얇게 속에 진하게 여유가 넘치는 메이크업 현장입니다. 하이라이터를 좀 해줄까요? 하는 김에 쉐딩은 아니어도 요번에 맥에서 나온 비밍 블러쉬 소리가 왜 이러지? 뭔 소리지? 아, 이 소리구나. 포니 14번은 하이라이터 브러쉬로 진짜 괜찮고 저는 얘는 볼터치는 못 바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콧대를 살짝 이게 실제로는 너무 세다. 이쪽에 살짝 보이죠? 이 정도만. 그리고 제가 입술을 강조하면 인중이 길어 보여요. 조금만. 이 정도? 이거 뺄까요? 옷에 금박이 많아서. 이거 옷 산 지 한 5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섀도우에 노란기 별로 티 안 나죠? 그냥 베이스 같아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보라색에 맞는 어떤 포인트로서 피딱지. 이렇게 하면 홀리데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야! 이번 크리스마스 누구와 어떻게 보내실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마 25일이 일요일이라던데 뭐 똑같겠죠. 이렇게 메이크업이나 하고 갈 수 있으면 다행이겠죠. 식당에 그런 크리스마스 음악만 흐르는데도 기분이 또 묘하고 좋더라고요. 저처럼 집에서만 이렇게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서 일하시거나 또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뭐 크리스마스 음악이나 혼자 틀어보고 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괜찮아요. 그런 거죠 뭐. 그래도 이렇게나마 메이크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음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메이크업하고 그래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어쨌거나 저쨌거나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참 좋아요. 그 어쨌거나 저쨌거나는 잘하거나 못하거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봐주셔서 좋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쁜 옷을 사면 뭐해 입고 나갈 때도 없는데 뭐 화장하면 뭐해 하고 나갈 때도 없는데 그런 기분 저 되게 잘 알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하고 좋은 거는 화장을 하고 바로 지우거든요. 바로 지워도 보여줄 수 있고 편집도 할 수 있고 남기도 하고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재미도 더 있어요. 연말연시 저처럼 혼자 있다고 너무 외로워 마십시오. 그런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유학생활 하시면서 또 저를 계속 봐주시면서 삶의 즐거움이 된다고 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유학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 타지에 혼자 생활하고 계신 분들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혼자 나와서 그렇게 한다는 건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저 같은 겁쟁이는 잘 하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 또 일상이나 또 저 영상에 엄마 나오는 거 보시면서 엄마랑 같이 있는 거 보기 좋다고 그러지 못해서 좀 슬픈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막 타지 생활 12년 차 막 이러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용기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일에 대한 도전은 겁이 없는데 그런 혼자 나와서 산다든지 막 이런 거에 대한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우린 모두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따뜻하기로 마음 먹으면 그냥 따뜻한 거죠. 보일러 틀면 따뜻해집니다. 홀리데이 메이크업 하니까 무슨 연말 인사하듯이 막 그렇게 하네요. 이 메이크업이 분위기를 사람을 막 이렇게 세뇌시키고 막 그런가 봅니다. 그러면 엔딩 멘트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분이 진짜 엄청 좋아졌습니다. 다음에도 빨리 찾아올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딩 멘트 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 아, 얼굴 쳤어. 오, 안 지워졌는데